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현재 72세, 순자산 150억 원을 보유한 백만장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은 50세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노후 준비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고 매달 임대 수익만 수천만 원이 들어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백만장자가 된 비결이 특별한 투자 비법이나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분이 직접 겪고 목격한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실수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0세 되던 해 통장 잔고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이분, 김철수 씨가 겪는 대기업 중간관리직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50세 생일날 은행 앱을 켰을 때 본 잔고는 고작 80만 원. 그날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모든 걸 쏟아부었죠. 전세 대출도 있었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온 겁니다. 25년을 바친 회사에서 50세에 쫓겨나는 상황. 퇴직금은 겨우 8천만 원.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 준비도 안 했구나.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지? 김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동네 헌책방을 지나가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부자의 노후, 가난한 사람의 노후. 먼지 쌓인 책장 구석에 꽂혀있던 이 책을 집어든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실제 백만장자들과 파산한 사람들의 노후 생활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둘의 차이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에 있더라고요. 김 씨는 그 책을 단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원칙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이 돈으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치킨집이나 카페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자영업이라도 해야 먹고 살지. 하지만 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은 노후 칠 때 돈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 그는 150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된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철저히 피한 노후 칠 때 돈 실수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감정적 투자입니다. 김 씨가 퇴직한 지 한 달 뒤 20년 지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철수야. 나 돈 좀 벌 수 있는 거 알았어. 너도 들어올래? 6개월이면 원금의 2배는 만들어줄 수 있어. 친구는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했습니다. 최소 투자금은 3천만 원.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 친구가 소개해준 건데 설마 나한테 나쁜 걸 권하겠어? 게다가 원금의 2배라니. 6천만 원이 되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 씨는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1순위 감정에 기반한 투자. 김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대신 내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줄게. 친구는 실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그 친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철수야, 나 다 날렸어. 그 회사 사기였어. 내 돈 5천만 원 전부 날아갔어. 김 씨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그때 친구 말을 듣고 투자했다면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지 않는 것에 힘을. 감정에 휘둘려 투자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김 씨는 이후 22년간 수많은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사촌 동생의 치킨집 동업 제안, 마이너스 후배의 코인 투자 권유, 마이너스 골프장에서 만난 지인의 부동산 투자 제안, 마이너스 교회 집사님의 다단계 사업 권유.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감정이 개입되어 있었으니까요. 김 씨가 강조하는 감정적 투자의 특징. 1. 상대방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투자 결정. 2. 충분한 조사 없이 믿음으로 투자. 3.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없음. 4. 관계까지 무너지는 이중 손실. 특히 노후 자금은 더 이상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50대, 60대에 큰 돈을 잃으면 다시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김 씨가 한 것. 저는 모든 투자를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제안 자체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죠. 수익률, 리스크, 투자 기간, 내 상황.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질 때만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22년간 단 한 번도 원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자녀에게 무제한 지원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일 겁니다. 김 씨가 57세 되던 해 큰딸이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그런데 신랑 쪽에서 집을 마련해달래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면 될 것 같은데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억. 당시 김 씨는 이미 부동산 투자로 20억 정도의 자산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5억은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예쁘고 착했는지. 그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집 한 채인데. 김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책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무한 책임을 지려 한다. 이것이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다. 김 씨는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미안하지만 아빠는 5억을 줄 수 없어. 대신 1억은 줄게. 나머지는 너희 부부가 힘을 합쳐 마련해봐. 그게 너희 결혼 생활의 시작이야. 딸은 울었습니다. 아빠는 돈이 있으면서 왜 안 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집 사주던데. 저만 이렇게 살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 씨는 왜 5억을 주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딸에게 5억을 줬다면 제 노후 자금 20억 중 25%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결혼하면 똑같이 요구할 겁니다. 그럼 10억이 사라지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무제한 지원을 하면 자녀는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죠. 그게 진짜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5년이 지난 후 딸은 김 씨를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아빠, 그때는 정말 원망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빠가 옳았어요. 남편이랑 힘들게 돈 모아서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부가 정말 단단해졌어요. 만약 아빠가 그냥 집을 사줬다면 우린 그 소중함을 몰랐을 거예요. 감사해요, 아빠.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딸은 지금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 저도 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제시하는 자녀 지원 원칙. 1. 한도를 정하라. 무제한이 아닌 명확한 금액 설정. 2.
일회성으로 하라 계속 지원하면 의존성 생김. 3. 자립을 목표로 하라 지원의 목적은 독립. 4. 형평성을 지켜라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지 말 것. 자녀를 사랑한다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실수, 익숙하지 않은 사업에 뛰어들기입니다. 김 씨가 52세 되던 해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카페 하나 할까? 요즘 카페가 대세잖아. 우리 동네에 딱 좋은 자리가 하나 나왔어. 권리금 포함해서 2억이면 될 것 같은데. 당시 많은 퇴직자들이 카페나 치킨집 같은 자영업에 뛰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카페 하라고 했어요. 요즘 카페가 대박이야. 커피 한 잔에 5,000원인데 원가는 500원밖에 안 해. 우리 동네 카페는 하루에 100만 원씩 번대. 솔직히 김 씨도 혹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그 책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노후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자살 행위다. 김 씨는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조사한 내용. 1. 생존율 개업 카페의 3년 생존율 30%. 2. 근무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 3. 수익성 월 순수익 평균 200만 원 인건비 제외. 4. 체력 50대가 감당하기 힘든 육체 노동. 계산을 해보니까 2억을 투자해서 월 200만 원을 벌면 투자 원금 회수까지 8년이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잘 됐을 때 얘기고 망하면 2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원이었어요. 커피를 만들어 본 적도 장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분야였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런 걸 시작한다.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김 씨는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카페 말고 다른 걸 해봅시다. 내가 잘 아는 분야로. 김 씨는 25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가였죠. 제가 가장 잘 아는 게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제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조업 관련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고작 500만 원. 노트북 한 대, 명함, 간단한 사무실 임대료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회사 몇 곳에 무료로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실적을 쌓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6개월 후 김 씨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월 1,000만 원. 3년 후에는 컨설팅 회사로 법인을 만들고 직원도 3명 고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카페를 했다면 아마 2억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적은 투자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강조하는 것. 노후에 새로운 걸 배우고 시작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체력도 딸리고 학습 속도도 느려지죠.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익숙한 분야의 장점. 1. 시행착오가 적음. 2. 인맥이 이미 있음. 3. 전문성으로 차별화 가능. 4. 적은 투자로 시작 가능. 많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환상에 빠집니다. 하지만 노후는 도전할 시기가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시기죠. 그러려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은퇴 후 소득 계획 없이 저축만 믿는 것입니다. 김 씨가 55세 되던 해 같은 회사에서 퇴직한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 동기는 김 씨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무려 2억 원. 부럽더라고요. 저는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 친구는 2억이나 받았으니까요. 동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걱정 없어. 2억 있으면 노후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아껴 쓰면 80까지는 거뜬하지. 그로부터 10년 후. 김 씨는 그 동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65세가 된 동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2억이 다 떨어졌대요.
지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동기의 계획. 마이너스 2억을 은행에 예금. 마이너스 매달 300만 원씩 사용. 마이너스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 9억 원 필요. 마이너스 이자, 수익으로 부족분 충당. 계산이 전혀 안 맞는 거죠. 2억으로 25년을 산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실제로 10년 만에 2억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병원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계속 발생. 마이너스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도 계속 증가. 마이너스 이자, 수익은 너무 미미. 그 친구는 소득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저축한 돈을 까먹으면서 사는 거였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던 겁니다. 반면 김 씨는 퇴직 직후부터 소득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밖에 없었지만 이걸 소진하는 게 아니라 증식시키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소득 포트폴리오. 1단계 50-55세 컨설팅 수익. 마이너스 월 5,010만 원 수익. 마이너스 초기 자본 축적 단계. 2단계 55-60세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 컨설팅으로 번 돈으로 소형 상가 매입. 마이너스 월세 수익 시작 월 300만 원. 3단계 60-65세 포트폴리오 확장. 마이너스 상가 2개, 오피스텔 3개 보유. 마이너스 월세 수익 월 1,000만 원 달성. 4단계 65 현재 안정적 수익 구조. 마이너스 월세 수익 월 2,000만 원. 마이너스 컨설팅은 취미로 가끔. 마이너스 배당 수익 추가. 저는 한 번도 제 자산을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불어났죠. 왜냐하면 소득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강조하는 핵심. 노후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어시 10억 저축, 소득 없음 10년 후 파산 가능. 마이너스 빚시 5억 저축, 월 300만 원 소득 평생 안정. 많은 사람들이 목돈만 보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소득 없이 목돈만 있으면 그건 시한폭탄이에요.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김 씨가 추천하는 방법들. 1. 부동산 임대 수익 가장 안정적. 2. 배당주 투자 정기적 배당 수익. 3. 프리랜서 컨설팅 전문성 활용. 4.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 등. 5. 저작권 수익책, 강의 콘텐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김 씨는 현재 72세지만 여전히 월 2천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제가 100살까지 살아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소득은 제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5번째 실수, 건강을 무시하고 돈만 모으는 것입니다. 이건 김 씨가 직접 겪은 뼈아픈 경험입니다. 58세 되던 해, 김 씨는 컨설팅 사업이 잘 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개 회사를 방문하고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건강검진 3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검진 받으러 병원 가는 시간에 고객사 하나 더 방문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김 씨. 다행히 빠른 조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 한두 달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혈관이 90% 막혀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은 하셨습니까? 스트레스 관리는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3개월간 일을 못했어요. 컨설팅 계약 이건이 취소됐고 그로 인한 수익 손실이 5천만 원. 건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손실이 무려 8천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아니,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가는구나. 퇴원 후 김 씨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새로운 일과 마이너스 아침 6시 1시간 걷기 운동, 마이너스 오전 컨설팅 업무 최대 4시간, 마이너스 점심 후 30분 낮잠, 마이너스 오후 업무 또는 독서 최대 3시간, 마이너스 저녁 가족과 식사, 산책, 마이너스 밤 10시 취침.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건강관리에 시간을 투자했죠. 놀라운 건 수익이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건강해지니까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4시간 일해도 예전 8시간보다 더 많은 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으니까 병원비도 안 나가고 일을 쉬는 일도 없었죠. 김 씨가 계산한 건강 투자의 ROI 투자 수익률. 투자 비용. 마이너스 헬스장 회원권 월 10만 원. 마이너스 건강검진 연 100만 원. 마이너스 건강식품 월 30만 원. 마이너스 연간 총 580만 원. 수익. 마이너스 병원비 절감 연 500만 원 이상. 마이너스 의료보험료 할인 연 200만 원. 마이너스 업무 효율 증가로 인한 수익 연 2천만 원 이상. 마이너스 연간 총 2,700만 원. 투자 대비 4.6배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 씨는 주변에서 돈만 줬다가 건강을 잃은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사례 1. 부동산 재벌 어씨. 마이너스 60세에 500억 자산 보유. 마이너스 암 진단. 5년간 200억 치료비 지출. 마이너스 65세에 사망.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빚더미. 사례 2. 프랜차이즈 사업가 B씨. 마이너스 55세에 100억 자산. 마이너스 당뇨, 고혈압 방치. 마이너스 60세에 뇌졸중으로 반신불수. 마이너스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많은데 쓸 건강이 없다고. 정말 슬픈 일이죠. 김 씨가 실천하는 원칙. 1.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 마이너스 연 100만 원 건강검진 vs 수천만 원 치료비. 마이너스 매일 1시간 운동 vs 평생 약물 복용. 2. 건강은 복리로 쌓인다. 마이너스 50대 건강관리 60대 활력. 마이너스 60대 건강관리 70대 자유. 마이너스 하루하루가 미래를 만듦. 3.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마이너스 100억 있어도 건강 없으면 의미 없음. 마이너스 10억 있어도 건강하면 행복. 마이너스 건강이 진짜 부의 기반. 저는 지금 72세지만 50대보다 더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건강에 투자했으니까요. 덕분에 지금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수. 불필요한 보험과 금융상품에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김 씨가 53세 되던 해 보험 설계사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노후 준비하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나온 신상품인데요. 연금보험이랑 종신보험, 암보험을 패키지로 하시면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제안받은 상품. 1. 연금보험 월 150만 원 납입, 20년 납. 2. 종신보험 월 80만 원 납입, 종신. 3. 암보험 월 50만 원 납입, 30년 납. 4. 실손보험 월 30만 원. 5. 총 월 310만 원, 연간 3,720만 원.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4천만 원 가까이를 보험료로 내라고. 하지만 설계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암 걸리면 치료비가 억 단위예요. 이것만 들어놓으시면 평생 걱정 없으십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보험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20년간 보험료 총액. 마이너스 3,720만 원, 20년 7억 4,400만 원. 7억이 넘는 돈을 보험료로 낸다고. 그 돈이면. 김 씨는 다른 시나리오를 계산해봤습니다. 대안 시나리오. 마이너스 최소한의 보험만 유지 월 100만 원 실손종신 기본형.
마이너스 나머지 월 210만 원으로 투자. 마이너스 20년간 투자 총액 5억 400만 원. 마이너스 연 5% 복리 수익 가정 시 8억 6천만 원. 보험으로 묶어놓으면 7억 4천만 원이지만 투자하면 8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투자금은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지만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보죠. 김 씨는 기존에 들어놓은 보험들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기존 보험 상태. 마이너스 종신보험 3개 중복가입. 마이너스 암보험 2개 중복가입. 마이너스 실손보험 2개 불필요한 중복. 마이너스 월 보험료 총 240만 원.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했나 싶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 권해서 거절 못하고 가입한 거였어요. 김 씨가 정리 후. 마이너스 종신보험 1개 보장 1억. 마이너스 실손보험 1개. 마이너스 월 보험료 총 70만 원. 마이너스 월 170만 원 절감. 연간 2,040만 원을 절약하게 된 겁니다. 53세부터 68세까지 15년간 김 씨는 절약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마이너스 월 170만 원 투자. 마이너스 15년간 총 3억 600만 원 투입. 마이너스 부동산과 배당주의 분산 투자. 마이너스 현재 평가액 6억 5천만 원. 만약 제가 설계사 말대로 보험을 다 들었다면 지금 6억 5천만 원이 없었을 겁니다. 대신 보험 증권만 잔뜩 있었겠죠. 김 씨가 깨달은 보험의 진실. 1. 보험은 비상금이 아니다. 마이너스 보험은 재난에 대비하는 것. 마이너스 재난이 안 일어나면 돈은 사라짐. 마이너스 투자는 재난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 2. 과도한 보험은 가난의 지름길. 마이너스 월 300만 원 보험료 연 3,600만 원. 마이너스 30년이면 10억 8천만 원. 마이너스 이 돈을 투자했다면 3. 보험 설계사의 이해관계. 마이너스 판매 수수료가 목적. 마이너스 고객의 실익은 2차적. 마이너스 과도한 상품 권유. 김 씨가 제시하는 기준. 필수 보험. 마이너스 실손보험 질병상해 실비 보장. 마이너스 종신보험 최소 보장액 12억. 마이너스 국민연금 기본 노후 대비. 불필요한 보험. 마이너스 중복 가입된 모든 보험. 마이너스 과도한 보장액의 암보험. 마이너스 만기 환급형 보험 수익률 낮음. 마이너스 저축성 보험 투자 효율 떨어짐. 보험은 최소한으로, 투자는 최대한으로. 이게 제 원칙입니다. 김 씨는 72세인 지금까지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심근경색 제외. 제가 평생 납입한 보험료가 약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보험금은 심근경색 때 받은 3천만 원이 전부예요. 2억을 넣고 3천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물론 보험이 쓸모없다는 건 아닙니다. 큰 재난이 왔을 때는 필요하죠. 하지만 과도하게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적정선을 지켜야 해요. 7번째, 마지막 실수입니다. 바로 세금 전략을 무시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합니다. 김 씨가 60세 되던 해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지난해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시네요. 그런데 세금 계획이 전혀 없으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세금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내셔야 합니다. 5천만 원.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억 2천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5천을 내면 실제로 남는 건 7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세무사는 김 씨의 재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문제점. 1. 모든 부동산이 개인 명의. 2. 임대소득 전부 종합소득세 대상. 3. 양도세 절세 전략 없음. 4. 증여상속 계획 전무. 세무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지금 방식대로 가시면 평생 세금만 10억 넘게 내실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상속세로 30억 이상 나갈 거예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세금도 관리 대상이구나.
그냥 내라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세무사와 함께 김 씨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단계 법인 설립 60세. 마이너스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 마이너스 법인세율 적용 누진세율 대비 유리. 마이너스 연간 절세액 약 1,500만 원. 2단계 가족 증여 계획 61세. 마이너스 자녀에게 10년간 분산 증여. 마이너스 증여세 공제 한도 활용. 마이너스 향후 상속세 부담 경감. 3단계 연금 최적화 62세. 마이너스 개인연금 최대한 활용. 마이너스 연금저축 세액공제 극대화. 마이너스 연간 세액공제 약 400만 원. 4단계 임대사업 구조 개편 63세. 마이너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마이너스 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마이너스 종합소득세 부담 대폭 감소. 10년 후 김 씨가 70세가 되었을 때 세금 절감 누적액. 마이너스 연간 평균 절세액 2천만 원. 마이너스 10년 누적 2억 원. 2억 원입니다. 이게 제가 벌거나 투자로 번 돈이 아니에요. 그냥 세금을 덜 낸 돈이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2억을 번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더 큰 효과는 상속세 절감이었습니다. 증여 전략의 효과. 마이너스 생전 증여 없이 상속 시 상속세 약 35억 원. 마이너스 10년간 분산 증여 후 상속세 약 8억 원. 마이너스 절감액 27억 원. 27억 원을 절약한 겁니다. 제 자녀들이 받을 돈이 27억이나 늘어난 거죠. 김 씨는 주변에서 세금 때문에 파산한 사례를 봤습니다. 사례 1 부동산 부자 C씨. 마이너스 강남 아파트 10채 보유. 마이너스 종합부동산세 폭탄 연 3억 원. 마이너스 현금 흐름 부족으로 아파트 매각. 마이너스 급매로 인한 손실 10억 원. 사례 2 사업가 D씨. 마이너스 사망 시 자산 100억. 마이너스 상속세 50억 부과. 마이너스 자녀들이 상속세 마련 못함. 마이너스 회사 매각 헐값 매각으로 30억 손실. 세금을 모르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나라에 바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김 씨가 강조하는 것. 1. 세금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마이너스 탈세, 절세. 마이너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2. 전문가를 활용하라. 마이너스 세무사 비용 연 500만 원. 마이너스 절세 효과 연 2천만 원. 마이너스 ROI 300%. 3. 미리 계획하라. 마이너스 70대의 세금 계획. 이미 늦음. 마이너스 50대부터 전략 수립해야. 마이너스 1020년 장기 플랜 필요. 4. 공부하라. 마이너스 기본적인 세법 지식 필수. 마이너스 증여, 상속, 양도세 이해. 마이너스 무지는 돈으로 치룬다. 저는 60세에야 세금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10년간 2억을 절약했습니다. 만약 50세부터 했다면 아마 5억은 더 절약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0세의 통장 잔고 80만 원이었던 평범한 회사원이 72세에 150억 자산가가 된 비결.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수 1. 감정적 투자. 마이너스 친구, 가족의 투자 권유 거절. 마이너스 관계가 아닌 숫자로 판단. 마이너스 22년간 단 한 번도 원금 손실 없음. 실수 2. 자녀에게 무제한 지원. 마이너스 딸의 5억 요구 거절 1억만 지원. 마이너스 자녀의 자립 능력 키움. 마이너스 노후 자금 지킴. 실수 3. 익숙하지 않은 사업. 마이너스 카페 2억 투자 포기. 마이너스 전문 분야인 컨설팅 시작. 마이너스 적은 투자로 큰 수익. 실수 4. 저축만 믿기. 마이너스 소득 흐름 구조 구축. 마이너스 월 2천만 원 자동 수입. 마이너스 100세까지 걱정 없는 구조. 실수 5. 건강 무시. 마이너스 심근경색 계기로 생활 개선. 마이너스 건강 투자 ROI 460%. 마이너스 72세에도 50대 건강 유지.
실수 6과도한 보험. 마이너스 월 170만원 보험료 절감. 마이너스 15년간 6억 5천만원 투자 수익. 마이너스 최소 보험. 최대 투자 원칙. 실수 7세금 전략 무시. 마이너스 10년간 2억 절세. 마이너스 상속세 27억 절감 예정. 마이너스 전문가 활용과 장기 계획. 김씨가 이 7가지 실수를 피함으로써 얻은 것. 마이너스 감정적 투자 회피 5천만원 손실 방지. 마이너스 자녀 무제한 지원 거부 4억 원 자산 보전. 마이너스 익숙한 분야 선택 10억 원 사업 성공. 마이너스 소득 흐름 구축 50억 원 22년 누적. 마이너스 건강관리 2억 원 의료비 절감 효율 증대. 마이너스 보험 최적화 6억 5천만 원 투자 수익. 마이너스 세금 전략 29억 원 절세 상속세 절감. 총 합계 약 102억 원. 제가 특별히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 결과죠.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가난해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마이너스 하면 안 되는 걸 해서. 마이너스 쓰면 안 되는데 써서. 마이너스 믿으면 안 되는 걸 믿어서.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세요? 40대, 50대, 60대. 괜찮습니다. 저도 50세에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 씨가 제시하는 행동 계획. 오늘 당장. 1. 내가 가입한 보험 전부 확인. 2. 최근 6개월 지출 내역 분석. 3. 불필요한 지출 리스트 작성. 이번 달. 1. 세무사 상담 예약. 2. 건강검진 예약. 3. 소득 흐름 계획 수립. 올해 안에. 1. 과도한 보험 정리. 2. 긴급 자금 3천만 원 마련. 3.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시작. 이 세 가지만 실행해도 5년 후 여러분의 재정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72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 40대에 이걸 알았다면 아마 지금 300억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50세에 시작해서 150억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인터뷰 마지막,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150억이 있어서 행복한 줄 압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저는 72세지만 건강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행복합니다. 제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매달 월세가 들어와서 돈 걱정이 없습니다. 세금도 최소한만 냅니다. 이게 진짜 부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걱정 없는 삶 그 자체죠.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50세에 통장 잔고 80만 원이었던 평범한 회사원이 72세에 150억 자산가가 된 이야기. 그의 비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7가지를 하지 않은 것. 1. 감정적 투자를 하지 않았다. 2. 자녀에게 무제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3. 익숙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4. 저축만 믿지 않았다. 5. 건강을 무시하지 않았다. 6. 과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7. 세금 전략을 무시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7가지 실수를 피하기 시작하세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나? 오늘부터 무엇을 멈출 것인가? 여러분의 노후가 김철수 씨처럼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